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신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의학과 이사학번인 윤호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화위복, 재앙을 복으로 바꿔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보려 하는데요. 일단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수능을 잘 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오모와 6평 간단한 리뷰, 그리고 전화위복의 시발점이 왜 6월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 고등학교 3년 동안 생활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고1 때는 내신을 쳤는데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1 때 성적 되게 안 좋았는데 이제 고2 때 어떻게 내신 공부를 해야 하고 어떻게 모의고사 공부를 해야 하는지 깨달은 다음에 고1을 진짜 하얗게 불태웠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막 12시간, 13시간씩 공부하면서 그렇게 불태웠고, 마지막으로 고3 가서는 고2 때 그렇게 열심히 해놓다 보니까 고3 가서는 막상 할 게 없었습니다. 그냥 모의고사 공부하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풀고, 그리고 그냥 엔제 풀고 약간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거의 고2 때 고통의 시간이었다면 고3은 거의 해탈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은 일단 첫 번째로 N수생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물론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나 공부량에 관해서는 N수생이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물론 오래전 자료긴 합니다. 2022년인가 2011년 자료인데 서울대의학과, 제가 제작한 서울대의학과만 봐도 3분의 2가 N수생일 만큼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3분의 1은 현역일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그냥 자신이 3분의 1이 되면 된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수능을 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시험장에서 자신의 뇌를 속이는 것입니다. 뇌는 생각보다 많이 멍청합니다. 긴장할 만한 상황에서도 웃고 있으면 긴장이 풀리고, 반대로 즐거운 상황에서 입꼬리를 내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기력해집니다. 뒤에서도 다시 설명해 드릴 건데 시험장에서 자신의 뇌를 속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모와 6평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모는 100점을 노린 학생들을 80점대로 만들어버린 약간 계산이 많아진 시험이라면, 6평은 작년 수능의 문제 배열을 무시하고 새로운 문제 배열 방법으로 등급컷을 떨어뜨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모 수학 성적을 살짝 무시 정도는 아니고 오모 수학 성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호는, 그러니까 오모는 오히려 최상위권 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작년 3호 때 수학이 84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점을 목표로 하지 않고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점수가 훨씬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한 문제가 안 풀려도 이 문제를 못 풀어도 1등급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푸는데, 저같이 약간 100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이 문제를 풀어야지 100점을 맞을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점수가 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3호 성적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평 국어를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독서와 문학 몇 작품을 골라서 풀어봤는데 작년보다 독서가 살짝 어려워진 느낌입니다. 특히 가나 지문, 그러니까 복합 지문이 복잡하게 나오면 예상 1등급 컷이 작년 수능과 비슷해진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더해서 작년 수능에 비해 EBS 연계율이 확 떨어진 느낌입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작년 수능은 아예 EBS 연계 지문,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을 복사 붙여넣기 했던 시기라면 올해 6평은 복사 붙여넣기까지는 아니라 그냥 그 주제에 관련된 지문을 새로 만든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국어가 점점 갈수록 스킬적으로 변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 수능, 그러니까 한 3년, 4년 전 수능에서는 꼼꼼하게 읽고 선지를 풀어도 시간이 남았는데 이번 6평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풀고 선지를 풀면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제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따라서 문학, 특히 현대소설, 고전소설, 고전시가에서 배경 설명 또는 주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을 빨리빨리 넘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서기 몇 년, 아니면 뭐 이런 날씨, 또는 뭐 갑자기 하늘이 밝아져서 이런 음악이 들린다, 약간 그런 식의 지문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파트를 빨리빨리 넘겨서 푸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과탐 표점이 오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고민해봤자 달라질 게 없습니다. 과탐 표점은 평가원 손에 맡겨놓고 하던 공부나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해서 아직 1을 할지 2를 할지 고민 중인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민을 접어놓고 하던 과목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3월달부터 2를 했다면 2를 하면 되고 1을 했다면 1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올해의 2는 작년의 2와 다르다는 것을 살짝 머리에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공부해서 표점을 먹을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
되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보고, 그리고 계산 실력이 매우 출중해야지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화투와 올해 화투를 지금 위아래 이렇게 뒀는데요. 작년 화투 6평 등급 컷입니다. 1등급 컷이 43점이었고 표준 점수가 최고점이 93점인 걸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올해 6평 같은 경우 최고점 표준 점수가 79점이고 1등급 컷이 35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평을 못 쳤다면은 일단은 첫 번째 자신이 풀고 있는 방식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어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언매, 문학, 비문학 이런 순으로 풀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순서가 잘못됐다는 걸 약간 살짝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시험을 칠 때는 언매, 문학, 비문학이 아닌 언매, 비문학, 문학 약간 이런 식으로 바꿔서 풀고, 바꿔서 풀었을 때 성적이 좋다면 그 방식을 고수하면 되고, 반대로 바꿔서 풀었는데도 성적이 안 좋으면 다른 방식을 찾으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 나온 유형이나 바뀐 문제 순서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번 6평 같은 경우에 22번 문제, 즉 수열 문제가 원래 같은 경우 역추론 문제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추론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 유형이나 바뀐 문제 순서, 그러니까 21번, 22번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런 순서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죽지 마세요. 어차피 모의평가고 그 성적이 여러분 수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6평을 잘 쳤다면은 자신이 고수해왔던 방식이 통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너무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6잘, 9망, 수잘인데 6평을 잘 쳤지만 6평 치고 긴장의 끈을 놔서 9평을 망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6평 잘 쳤다고 자만했다가는 막 9평도 못 치고 갑자기 수능도 못 치는 약간 그런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썼던 수시 카드인데요. 보여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보여드리면 저는 내신이 2.58이었는데 2.58로 서울대, 이런데 고려대, 연세대, 그리고 포스텍, 그리고 논술 2개 이렇게 썼습니다.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수시 6장을 어떻게 써야 할까에 대해서 대충 말해보려고 합니다.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다가오면은 다가올수록 수시에 1도 관심 없던 아이들이 갑자기 수시에 관심을 보이는 매우 신기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소위 말해 붙어도 안 간다라는 마인드를 버리고 수시 원서를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대학을 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는 수시, 정시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다른 방법도 많습니다만 저희 일반고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방법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능에 가면은 보통 성적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 떨어지고 후회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선생님이 쓰라는 대로 약간 낮춰서 쓸걸 이렇게 후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붙어도 안 간다라는 마인드를 버리고 수시 원서를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수능 성적이 매우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적대와는 매우 차이가 나는 수시 원서를 작성했습니다.